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자, How would we justify? 어떻게 우리는 정당화할 것인가? 자, 어떤 걸 정당화하나 한번 봅시다. The most recent destabilizing development of killer satellites. 어떤 킬러 위성이죠. 킬러 위성의 개발이죠. destabilizing,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최근의 가장 최근 기술인 것 같아요. 일단 particle beam 웨폰, 그러니까 입자빔 무기죠. 그다음에 레이저, 그다음에 뉴트론 범스, 중성자 폭탄이죠.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이거 순항 미사일이죠. 그리고 the proposed, 제한된 conversion, 변경입니다. of area, 지역의 변경인데요. the size, 그 크기가 of modest countries, 웬만한 국가 정도 크기입니다. to the enterprise, 그 사업은 of hiding each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를 감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among hundreds of decoys, 그러니까 수백 개의 그 미끼 미사일이겠죠. 미끼 미사일들 사이에 그것들을 감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단어가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일 수는 있어요. 킬러 세틀라이트라든가 뉴트론 밤,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읽는데 지장 없으면 되니까.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다 아시겠죠? 굉장히 긴 거리를 저공 비행해서 이제 지형을 추적해서 상대방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굉장히 장거리 미사일이고, 뉴트론 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변을 전자레인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속에 가둬서 튀겨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는 다 아시다시피 직진성이 굉장히 강한 빛을 말하는 것이고, 파리클 빔 웨폰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방사성 빔이겠죠. 아마 그 DNA를 파괴해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무기인 것 같고요. 킬러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1980년대니까 그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였죠. 스타워즈 그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소련으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격추해 버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근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언제 폐기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부시 행정부 때인가 그때 이걸 아예 폐기가 됐죠. 이게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일단 잡아먹고, 돈이 또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외계인의 기술을 빌려오지 않고서는 ICBM을 우주에서 격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격추를 하려면 100% 격추를 해야 되는데, ICBM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이렇게 ICBM들이 이렇게 날라오죠. 날라오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딱 분해되잖아요. 분해되면서 이제 보통 한 발당 6개 그 핵탄두를 이렇게 쏟아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제 가짜도 막 섞여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럼 한번 이렇게 미사일이 딱 발사되면 하늘에 수백 발의 핵탄두들이 허공에 뜨는데, 이 수백 발의 속도가 음속의 마 30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오죠. 그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수백 발을 한꺼번에 레이저를 쏴서 다 떨어뜨린다는 계획이 스타워즈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10%만 놓쳐요. 그럼 한 20발 떨어지죠, 땅에. 어차피 그럼 미국은 끝납니다. 그래도 이걸 그러니까 다 막아내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계획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마 군산 복합 업체, 미국의 군산 복합 그 산업체가 돈 벌려고 벌인 사업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 이제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폐기가 된 그 사업이 아마 이 킬러 세틀라이트 사업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당화 부분이죠. 왜 정당화 우리가 해야 되죠? 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그 항성간 여행을 하고 우리 지구에 방문을 했다면 외계인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략 자산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같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뭐냐면 뭔가 제한된 변경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땅덩어리가 크죠.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령 어떤 한 국가만한 큰 땅덩어리 전체를 여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게 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다 비우는 거예요. 땅을 비우고 여기다 이제 촘촘하게 미사일 그 ICBM 사일로를 박습니다. 그게 이거죠.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미사일이 ICBM이죠. 여기 앞에 앞자리를 따서 쓰는 단어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대륙간이죠. 인터니까.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죠. 이거를 여기다 이제 박는데 왜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 하면 수백 개, hundreds of decoy, 가짜 ICBM들을 여기다 이제 섞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련이 어떤 폭격기로 여기를 이제 폭격했을 때 소련도 여기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전체를 다 밝혀내기 힘들겠죠. 아무리 그 KGB인가요? KGB가 그 미국에 많이 깔려 있다고 해도 전체를 다 알아내기 힘들 겁니다. 그 안다 하더라도 웬만한 국가만한 그 넓이에 있는 이 사일로 단지들을 전부 파괴하는 건 또 어렵겠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몇 발이라도 살아남아서 소련으로 발사되면 역시 소련도 끝장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당시 1980년대 냉전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라는 그런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것에 의한 힘의 균형으로 이제 평화가 유지된 것이죠. 그게 이제 냉전의 본질인 거죠. 굉장히 잔인한 그런 서로 너무나 그러니까 미련한 어떤 짓을 한 거죠. 이 정도의 어떤 사업을 벌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이런 거를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공공 도서관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다면 미국은 정말 천국 같은 사회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하면은 상대 나라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일 것인가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외계인이 왔을 때 그 외계인은 분명히 어떤 그 자신들의 종의 어떤 동물적인 그런 본성을 예전에 극복한 종족일 텐데 우리의 이 동물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할 것인가. 이건 뭐 우리의 동물성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동물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다 죽여도 그건 동물을 죽이는 것과 진배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계인이 왔을 때 전혀 소개해줘봤자 역효과만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칼세이건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그렇고요. 자, 다음 문장 보죠. 자, should we not. 자, 그리고 의문문입니다. should we not. 우리가 일단 동사를 찾아야겠죠. 동사. 우리가 상태, 어떤 상태이어야 하나 이런 말이겠죠. should we not then. 자, 그 이후에 여기서 not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언제? then 이후에 willing to explore vigorously 어떤 열정적으로 뭔가를 탐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죠. then 그리고 나서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도 이게 이제 영어식 사고를 하는 분들은 아마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뭔가 설명이 이건 지금 이제 결과죠. 결과를 얘기하려면 설명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없이 지금 결과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지금 뭔가 열정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결과인 겁니다. 결과. 탐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뭐 하고 나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조건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건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봅시다. Should we not then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꺼이 어떤 개발, explorer를 열정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뭐 하고 나선가 한번 봅시다. In every nation 모든 국가들이 major change 어떤 주된 변화죠. 어디에 대한 변화냐 하면 in the traditional way
어떤 전통이라기보단 어떤 재래식 방식이죠. 재래식 방식에 주된 변화가 있은 후겠죠. 그 다음에 doing thing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재래식 방식에 있어서의 주된 변화겠죠. 그 다음에 fundamental redesign 그 근본적인 재설계입니다. 근본적 재설계 뭐에 대한 of economic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의 제도에 관련된 리디자인, 근본적 리디자인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이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아마 했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동물성을 아직 지니고 있다는 게 이걸 보면 이제 여실히 첫 문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이런 동물성을 지닌 상태로 우주 개발을 해서 우주로 나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개발과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은 90% 동일하죠. 이 안에 탑재를 폭탄을 하느냐, 사람을 하느냐의 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이런 동물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인류에게는 오히려 무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밖에 낼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주 개발에 앞서서 우리가 차라리 이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should we not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우주 개발을 지금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우리가 우주 개발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아직 짐승성을 벗어 던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단 짐승성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의 어떤 불평등이겠죠. 아마 불평등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상대 국가를 전멸시키려는 그러한 80년대니까 그런 생각들 그러한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인종 문제라든가 혹은 여성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지구가 지금도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리디자인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우드가 나왔어요. 슈드에서 would not a rational society spend 이게 동사죠. 소비 자 would not 자 rational society는 이성적 국가라면 소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would not 소비해야 하지 않을까. 뭘 소비하나 봅시다. more on understanding 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preventing 막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회라면 이성적인 사회라면 뭐뭐 하기보다는 on preparing 준비하기보다는 preparing for죠. 뭐를 the next war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 전쟁을 다음 전쟁을 막으려는데 더 많은 소비를 어떤 에너지 소비겠죠. 를 이성적 국가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하죠. 1980년대 그 통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통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말들이 좀 희석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그 지구의 슈퍼파워가 이제 미국 하나잖아요. 이 당시 1980년대 소련은 정말 무서웠죠. 미국과 거의 미국을 전쟁 이쪽 무기 쪽에서는 상당 부분 앞서는 부분도 많았고 그 KGB 하면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그런 힘이 있는 듯한 그 어벤져스인가요? 거기서 그 여자 첩보원 있죠. 그 아마 그런 미국의 어떤 공포 KGB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마 그 나타샤인가요? 그 여자 요원을 그렇게 이제 초인적으로 그리는 것도 아마 그런 소련에 대한 공포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자, we have reached 우리는 reached 닿고 있습니다. the point 어떤 포인트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곳은
proliferation of nuclear arm. 핵 무장이죠. 그리고 핵 무장이 아주 프롤리퍼니까 이거는 굉장히 번성하는 어떤 곳입니다. 그리고 resistance to nuclear disarmament죠. disarmament니까 핵 이거는 군 축입니다. 이거 disarmament니까 disarm가 어떤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핵 무장을 해제하는 거니까 핵 무장을 해제하는데 또 resistance 저항하는 것. 그것은 또 threaten 위협합니다. Every person 모든 사람 on the planet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reached 어디에 여전히 닿아 있습니다. The point 어떤 지점에 그 지점은 핵무기가 proliferation 아주 번성하고 그리고 핵 군축은 resist 저항받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threaten 위협합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reached 닿아 있다. 지금 1980년대가 그런 상황에 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뭐 그 내포된 부분은 없고요. 그냥 문장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If the inclinations, 어떤 성향이죠. The inclination, 성향이 toward 향합니다. slavery and racism. 자, 노예제도와 그 다음에 인종주의,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죠. 미사진이라고 합니다. 미사진이는 여성 혐오입니다. 미사진이. 그리고 violence, 어떤 폭력이 be connec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면이죠. if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there is room,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for some optimism, 낙관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게 있으면 왜 낙관할 여지가 있다고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노예제도와 레이시즘과 미사지니 이거 자체 혐오죠. 이거 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혐오일까요? 이거 공통점은 바이런스. 이거는 약자 혐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약자 혐오. 인간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자 혐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동물 사회를 한번 보세요. 동물 사회를 보면은 약자들은 항상 도태되죠. 그리고 어떤 동물도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자 혐오 자체는 지극히 동물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굉장히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도 약자가 강자를 공격할 때는 자기 새끼 보호할 때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100%의 동물들은 절대 자기보다 강한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동물인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동물인 이 인간이 동물인 지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주로 나가서는 아무런 득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마리 동물이 우주로 나간다는 거는 그건 우주의 위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예제도라든가 인종주의라든가 여성 혐오라든가 그리고 폭력성 자체는 동물적인 우리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이런 것 우리의 이런 경향이 이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낙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원인을 알기 때문이죠. 원인은 바로 동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980년대이기 때문에 인종주의나 뭐 슬레이버리 이런 거는 이제 해결이 됐겠지만 인종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을 테고요. 여성 혐오도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폭력성도 지금보다 아마 더 컸을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드러내놓고 인종주의 할 수 없죠. 드러내놓고 여성 혐오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건 당연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폭력도 드러내놓고 어디서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없죠. 스스로가 이제 조현병 환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조현병 아닌 사람이 없죠. 누구나 조현병은 다 있죠.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은. 근데 조현병이 아니라 사실 약자에 대한 폭력인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강자에 대한 뭐 마동석에 대한 폭력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폭력들은 다 약자를 향한 것이고 약자를 향한다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동물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하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뭐 약자를 공격해서 비겁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동물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아직 동물의 티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레이시즘 어떤 거예요? 흑인이 백인보다 뛰어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겠죠. 미사진이 어떤 겁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어떤 이겨낼 상황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혐오를 해서 그 상황, 그 상대방이 발전되는 걸 막겠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겁한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근본을 더 내려가 보면 그냥 단순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치료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치료가 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회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아마 좀 더 지나면 아마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동물성을 벗어 던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보도록 하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in modern history, 역사 속에서 어떤 처음으로 major war, 어떤 전쟁입니다. 주요한 전쟁, of aggression, 공격성에 의한 어떤 주요한 전쟁이 war stopped, 멈추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때문에 of the revulsion, revulsion은 이거는 혐오입니다. 어떤 혐오냐면은 뭔가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아주 갑작스럽게 극도의 불쾌감이 드는 상황을 리벌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벌전한 느낌이 누구에게 들었냐? By the citizen, 국민들에 의한, 시민들에 의한 of the aggressor nations, 공격하려는 어떤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공격자가 공격을 멈췄던 어떤 사례인 것 같은데 이 사례는 그 코스모스 원서도 그렇지만 그 번역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의 사례가 멈췄는지 그건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부분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어떤 단서가 없어서 뭐 찾아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건 뭐 문장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어떤 동물성을 벗어던진 첫 사례로서 예를 들긴 했는데 어떤 전쟁이라고는 예를 들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for the first time in modern history, 그러니까 현대 역사, 뭐 20세기겠죠. 20세기 현대 역사에 처음으로 어떤 이런 주요한 전쟁, 그것도 어떤 aggression, 공격성의 발로 이루어진 어떤 전쟁이 멈췄다라는 거죠. 멈췄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이유가 있던 시민들에 의한 어떤 혐오감, 전쟁 혐오감이겠죠. aggressor nation, 이런 공격적인 국가에 대한 혐오감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라는 거. 어떤 동물성을 벗어던진 하나의 예로서 이제 그래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물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인류의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또 외계인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장 보죠. To the Athenian이죠. Athenian, 아테네인을 말하겠죠. Athenians, 그들은 were a kind of cultural patrimony. patrimony는 패트리가 있으면 이건 이제 부계죠. 그 아버지. 그러니까 patriarchy 하면 가부장제죠. 아르키가 이제 머리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트리 아버지 머리통, 아버지가 머리통인 사회, 그래서 부계의 사회고요. 패트리모니는 아버지의 돈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머니에서 왔는지는. 그래서 패트리머니는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 뭐가 유산의 일종이다. 에시니언에게는 something like the original handwritten이죠. 손으로 쓰여진 copies. 카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짜 복사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책 본자를 쓰면 될 거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본이라는 뜻의 본. 그러니까 카피본, 손으로 쓴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을 말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핸드리튼
카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책이에요. 책 그냥. 그리고 first folio. folio는 이건 어떤 옛날 그 양장본의 첫 장을 말합니다. 첫 장 of 섹스피어의 그 양장본 첫 장. might be in England. might be는 maybe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가 같냐면은 당연하듯이, 그러니까 maybe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영국에서도 이 영국 잉글랜드에서 당연하게 그러하듯이 섹스피어의 폴리오처럼 그러하듯이 어떤 그 그리스의 그러한 오리지널 핸드리튼 이 카피도 같은 등가였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다시 저도 이 지금 써놓은 발췌본을 보고 무슨 내용이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코스모스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그니 가장 번성했을 때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이 아테네에서 어떤 그 그리스 비극인가요? 비극집 어떤 책인 것 같아요. 그 시리즈를 굉장한 돈을 주고 빌려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도 이 사람들이 분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카피를 떠놓은 게 있는데 카피본이라도 줄게 하고 카피본을 줍니다.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취미인지 아니면 지적인 어떤 그런 열정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책들을 다 싸그리 빡빡 긁어 모아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본을 일단 모으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복사본보다. 그래서 원본을, 이런 중요한 책은 원본을 꼭 갖고 있으려고 했던 욕심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죠. 뭐 얼마인지는 예상은 안 되는데 아마 이 정도 책이었으면 글쎄요, 뭐 한 1조 원 정도 주고 사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근데 그 아테네인들에게 그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might be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maybe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might be는 영국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듯 섹스피어에 대해서 섹스피어의 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그 어떤 책입니다. 그 오리지널 핸드리튼 카피 이 책을 그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냥 문장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어려움 이런 거 뭐 단어가 좀 어려워서 아마 제가 발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